안녕하세요. 이사해요 대표 장동연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왜 자꾸 돈 얘기만 하냐? 왜 자꾸 비용 얘기만 하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실제로 제 구독자님들과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비용이에요. 가격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잘 준비하는 방법이라든가 이사업체 선택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도 궁금해 하시지만 제일 궁금해 하는 게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용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제 유튜브 영상에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정보, 다른 정보들도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다른 카테고리나 다른 제목을 찾아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 3월 31일. 이 날이 어떤 날일까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이라면 아마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1월 31일 어떤 날이었죠? 1월 달 중에 가장 비싼 날이었어요. 왜냐하면 월말과 손 없는 날이 합쳐진 날이에요. 자, 그 다음에 2월 달 중에 가장 비싼 날이 언제였죠? 원래는 2월 28일이 돼야 정상인데 올해는 2월 26일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2월 말에는 대학교 입학하시는 분들, 졸업하시는 분들, 취직하시는 분들, 이직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영향을 조금 많이 받는 기간이에요. 손 없는 날보다도 오히려 그 영향을 더 많이 받는데 올해는 이틀 정도 당겨져서 2월 26일이 됐어요. 자, 그러면 3월 달에 가장 비싼 날은 언제일까요? 3월 31일이에요. 이것도 1월 달과 똑같이 월말이면서 손 없는 날이에요. 그래서 3월 달 중에 가장 비싼 날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겪게 될 3월 31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요게 서로의 입장 세 가지가 엮여 있는 건이거든요. 그래서 고객님 입장과 이사해요 저 본사의 입장과 그 다음에 이사해요의 지사의 입장 세 곳을 동시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정도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고객님 한 달 정도 전에 저한테 문의를 한번 주셨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저에게 다시 전화를 주시고 방문 견적을 요청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시겠지만 이렇게 좀 바쁘잖아요. 혼자 제가 이제 아직 남들이 볼 때 다 이렇게 좀 큰 브랜드 업체는 아직 되지 못했잖아요. 거기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 도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바쁘죠. 그래서 제가 견적을 보러 조금 늦게 갔어요. 근데 우리 고객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무조건 저랑 이사를 하겠다고 마음의 결정을 하신 다음에 제가 방문 견적 오기만을 기다리신 거예요. 근데 또 제 입장은 방문 견적을 제가 10곳을 가면 한 4군데 정도의 계약률이 나와요. 그러다 보면 갈지 말지 저도 좀 많이 망설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게 갔어요, 제가. 근데 우리 고객님 만나서 제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랑 무조건 하겠다고 마음의 결정을 하시고 저만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이제 막 다른 데도 견적을 보시고 뭐 저도 블록했지 하고 이렇게 갔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처음에 전화 통화를 하실 때 그 말씀을 해주셨으면 제가 조금 더 빨리 갔을 텐데 제가 좀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계약서를 바로 썼어요. 그리고 나서 계약서를 쓴다고 해서 계약이 된 게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계약금을 걸었다가도 중간에 취소하시는 분들, 사정이 생겨서 날짜를 변경하시는 분들,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최소한 계약금이 들어왔을 때 나랑 계약을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 고마우신 마음을 갖고 계셔서 제가 이제 저희 지점 한 군데 지점장님께 얘기했죠. 이날 일이 비었습니까? 아, 비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우리 지점장님 제가 일하실 것 같으니까 잘 좀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지점장님께서 알겠습니다 했죠.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계약금이 들어와야 지점에 확실하게 정보를 넘겨주고 지점에서 그 일을 받아서 그날 더 이상 다른 일을 잡지 않거든요. 근데 계약금 들어오는 게 한 3일 정도 후에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 지점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언지가 있었지만 하루 지났는데도 안 오네? 이틀 지났는데도 피드백이 없으니까 아, 취소됐나 보다. 저한테 전화를 주셨으면 내가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고객님과 통화를 한 번 더 했을 텐데 그렇게 그냥 혼자 생각을 하시고 다른 일을 잡아버리셨어요. 어떡할까요? 이런 경우에. 저는 31일에 다른 일이 있었어요. 우리 팀장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잘해드리기 위해서 다른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지점장님이 다른 일을 잡으셨으니까 그것도 제 잘못이고 우리 고객님 기다리게 해서 제가 방문이 좀 늦어진 것도 제 잘못이고 그럼 이제 제가 책임을 져야겠죠. 저하고 계약을 하셨으니까. 그럼 우리 팀장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기사 한 명을 맞춰주고 저 대신 일할 기사 맞춰주고 그 다음에 우리 사다리차 가져가라고 양보해주고 저는 처음부터 이제 인원과 사다리차를 구해서 한 팀을 이루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제일 먼저 어떻게 할까요? 아는 기사들한테 이제 연락을 다 돌리는 거죠. 그래서 3월 30일에 일할 수 있는 기사 알아보는 거죠. 근데 만만치가 않았어요. 3월 30일 조금 그런 날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무당탕탕 하는 날이 있어요. 정말 바쁜 날.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갑을 병정. 보통은 고객님께서 갑 중에 갑이시죠. 근데 그런 날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다리차 구하는 게 제일 어렵고 그 다음에 좋은 이사 업체를 구하는 게 그 다음으로 어렵고 가격 좋은 고객님을 구하는 게 제일 쉬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인원은 사다리차보다 조금 더 빨리 맞췄어요. 그래서 이제 7.5톤 이사니까 5명이 들어가거나 6명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 고객님 집 구조는 이삿짐을 박스나 바구니에 담아서 많이 쌓아 놓을 수 있는 그런 여유 공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다리차가 바로 들어와야 되고 인원이 6명이 왔다 갔다 해서 작업하는 것보다 맘 맞는 한 팀이 들어가서 5명이 들어가서 후닥닥닥 후닥닥닥 작업하는 게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공간이 협소하면 그 공간에 너무 많은 인원이 들어가면 우리 고객님들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시기도 하고 저희도 이렇게 막 물건을 들고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일 잘하는 사람들 위주로 5명이 들어가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같이 일했던 기사님들 중에 마음이 좀 잘 맞고 일 잘하신다는 분들 3분, 그 다음에 한 5년 정도 된 기사님 2분 해서 5분을 맞췄어요. 그러면 뭐 그날 가서 또 해봐야겠지만 뭐 잘 되게끔 또 우리 고객님 또 이삿짐을 좀 빨리 빼내길 원하셨거든요. 뭐 잘 해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날에는 이런 스케줄이 생기면 사다리차 비용도 일단 구하면 감사한 거예요. 일단 사다리차를 구했다.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다리차 비용도 올라가요. 추가 비용이라는 게 생겨요. 제 입장에선 마이너스지만 뭐 감수해줘. 저랑 계약해 주신 고객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죠. 그럼 뭐 해야죠. 자, 그리고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바쁜 날 일 잘하는 기사를 모으려면 평소보다 조금 더 줘야 되겠죠. 갑자기 생긴 스케줄의 경우에.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답은 뭐냐면 비용이에요. 비용.
그래서 제가 초저가로 계약을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 다 잊어버리시고 제가 낮은 비용으로 우리 고객님 오더를 딱 잡았어요. 응? 제가 뭐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깎아서 오더를 잡았어요. 근데 그날 사다리차 비용도 높고 같이 일하는 기사님들도 비용을 더 달라고 그러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조금 비용이 낮은 기사 구하겠죠? 그리고 사다리차도 내가 추가 비용을 조금 덜 주기 위해서 오래 이 집에서 오래 기다리다가 사다리차가 오겠죠. 그죠? 그리고 또 저 집에서 가서도 오래 기다리다가 사다리차가 오겠죠. 그쵸? 그러면 이사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품질도 떨어질 거예요. 왜 그러냐? 자, 내가 받은 비용이 100만 원인데 5명한테 다 주고 사다리차 비용도 주고 그러면 내가 그만 생각해 보니까 나 원룸이사 작은 거 하나 해도 이 정도 버는데 하루 종일 일해서 이거밖에 못 벌어? 그럼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지. 원가를 낮춰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원가가 낮아져? 그래, 좋아. 한 1, 2년 된 기사들 위주로 모으자. 인원수만 맞추면 되지 뭐. 5명 맞추면 되잖아. 15만 원짜리 기사, 16만 원짜리 기사 고르자. 와. 자, 이삿짐을 싸기 시작해요. 뭐 이삿짐 싸는 거 뭐 그때까지는 뭐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우리 집에 있는 짐이 싹 빠져나가면 잘한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일 잘하고 못하고는 어디서 결정이 되냐? 새 집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왜냐면 새 집에 가구를 두고 세팅을 해봐야 냉장고 세탁기를 넣고 세팅을 해봐야 이게 수평이 맞는 건지 흠집이 난 건지 안 난 건지 파손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그때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장로 안에 옷은 잘 맞춰져 있는지 부엌 안에 찬장에 있던 게 싱크대에 들어가 있는지 싱크대에 있던 게 찬장에 들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그때 티가 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5만 원짜리 기사, 16만 원짜리 기사 뭐 얼마나 잘할까요? 그쵸? 그래서 결국은 그 고객님은 그날 이사가 아마 불만족스럽게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가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자, 그러면 또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거, 자, 다 잊어버리세요. 자, 우리 고객님 2달 전에 저랑 계약을 했어요. 저가로. 자, 100만 원에 했다고 해요. 저가로 하셨어. 근데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고객님들께 높은 가격을 불러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다 이삿짐 센터 마감했으니까 높게 불러도 계약을 하세요. 이사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거보다 30만 원, 40만 원 높게 계약을 했어요. 그럼 잘하는 사람이 여기로 다 모여야죠. 그럼 여기는 누구를 보내겠어요? 우리 팀 더 이상 사람이 없는데 누구 보내겠어요? 알바생 불러? 알바생 불러? 그리고 여기 팀장 네가 한 명이 가서 잘 해봐. 이렇게 돼. 그러면 이 고객님께서는 일찍부터 이사 준비를 하셨고 좋은 업체 고르기 위해서 꼼꼼하게 협의를 하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가로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당일에 일하러 오는 직원들의 퀄리티가 낮아지게 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뭐 물론 제가 이사 취소 계약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드렸죠. 한 4일 전, 5일 전, 일주일 전에 뭐 어떤 일이 생겨서 이사를 할 수 없다고 통보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이사는 아니더라도 대체로 가격에 준하는 서비스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달에 하루 정도는 굉장히 비싼 날이 있어요. 그날이 언제냐면 월말과
손 없는 날이 겹칠 때, 아니면 손 없는 날은 꼭 이틀씩 와요. 음력 9일, 10일, 9일, 10일, 9일, 10일 이렇게. 그런데 음력으로 29일까지만 있는 날, 그런 날은 이틀씩 오다가 갑자기 하루밖에 없어요. 손 없는 날. 그러면 그 주위에 이사하셔야 될 분들이 이틀에 나누어서 이사를 하시게 되는데, 그 주는 하루밖에 없기 때문에 하루에 다 몰려요. 그러면 이제 그런 날은 또 월말이 아니더라도 이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날 하루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시고 이사를 조금 미리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가격을 적정선에서 협의를 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고객님 입장, 업체 입장, 그런 것들도 한번 입장을 바꿔서 고려를 해보신다면 제가 볼 땐 현명하게 이사업체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사 잘하는 방법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인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3월 31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4월 달에는 또 어떤 날이 비싼지 미루어 짐작 가능하지만 4월 달에 맞는 날도 제가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